비중 조절할 때 단순하게 이제 이 주식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해서 비중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밸류에이션 평가를 통해 갖고 이게 가장 저렴한 거다. 내지는 이제 이게 좀 더 투자 매력이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변경을 하셔야 되는 그런 거고요. 재벌그룹 대기업 망하는 거 순식간이에요. 앞으로 이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해서 이제 할 수 있느냐, 회사가 커나갈 수 있고 이 회사가 커나가는 거에 따라서 내가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오늘도 주주 상담소를 준비를 해주시느라고 새벽 2시까지 열일하신 박선혁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촬영일이 7월 19일 수요일인데요. 박 이사님께서 오늘 입고 나오신 옷이 예. 지금 보니까 약간 검은색 양복에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계시거든요. 그거 관계없습니다. 그 관계 없나요? 예, 조문기간은 지난주로 끝났고요. 네. 상을 3일 상만 해야지 너무 길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또 지금 이 시각 현재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정말 날아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이런 10% 가까운 상승, 이런 폭등은 공매도랑 역시 관련이 있는 걸까요? 쇼스퀴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예, 네.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그 주식에도 이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어갖고 올라간 주식을 인위적으로 찍어 누르면 나중에 이제 그게 역으로 더 크게 올라가는. 예. 그 반발작용 때문에 원래 올라갔었어야 되는 거 더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올라갈 이유가 없는 주식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면 반대로 그 반작용을 인해서 이제 원래 떨어져야 되는 것보다 더 크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BM이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원래 올랐어야 되는데 올랐어야 될 걸 못 오르게 막아놓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크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주분들은 지금 굉장히 좀 신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이제 같은 쇼스퀴즈가 쭉 나타나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이제 뭘 보셔야 되냐 하면, 그 공매도 잔고, 이제 금액 기준으로 해서 공매도 잔고 금액이, 어느 만큼 떨어지느냐 하는 거를 보셔야 되고, 그래서 가격을 생각해서 이제 뭐 대충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 이제 한 120만 원 되면 팔래, 뭐 150만 원 되면 팔래, 이렇게 가격을 미리 정하지 마시고요. 공매도 잔고가 뭐 5천억 정도로 떨어지면 팔래, 공매도 이제 잔고 금액이 뭐 3천억 정도 떨어지면 팔래, 이렇게 마음을 잡으셔야 돼요. 이제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수급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니까. 네, 그 말씀 맞아요. 지난번에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 명심하고. 예, 요거는 사실 좀 고급 과정인데. 네. 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예, 예. 팁 잘 새겨 들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잠시 공지사항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상담소 사연을 어디로 보내야 될지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한주주TV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거기에 커뮤니티 탭이 있습니다. 거기 커뮤니티 탭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격주로 목요일, 금요일 사이에 공지를 올리거든요. 그때 이제 질문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 다음 질문을 등록하는 시점은 아마 7월 28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한주주TV 들어오셔서 질문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간혹 질문이 누락돼서 여기 주주상담소에 소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박 이사님께서 이미 충분한 답변을 뭐 과거에 여러 번 이렇게 하셨던 경우, 그런 경우 이제 좀 제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상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 그러면서 좀 삭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세 번째는 한 번에 비슷한 종류의 질문이 한 뭐 3-4개씩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질문 중에서 한 가지만 소개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좀 질문은 해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질문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다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주주TV 그 커뮤니티 탭으로 들어오셔서 7월 28일 날 그 좀 더 다른 질문 혹은 구체적인 상황을 담은 질문으로 업로드를 해주시면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한자세상님께서 사연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차전지 중심으로 꽤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50대 직장인입니다. 박 이사님을 비롯한 좋은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7월 13일 현재 계좌잔고 기준으로 해서 비중은 에코프로 60%, 포스코홀딩스 20%, LG화학 20%입니다.
수익이 많이 난 에코프로를 덜어내서 나머지 종목으로 조금씩 분산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인데요. 비중 조절의 정도나 시기를 결정하기가 어렵네요. 예를 들자면 나름의 밸류에이션 기준에 따라서 에코프로를 현재 60%에서 20% 줄여서 포스코홀딩스로 옮기고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LG화학을 4대 4대 2 비율로 한번 맞춰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중 조절을 하는 게 괜찮을까요? 그리고 비중 조절을 할 때 초기 투자금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지 현재 잔고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비중 조절할 때는 현재 잔고 기준을 하시는 게 맞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중 조절할 때 단순하게 이제 이 주식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해서 비중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이제 밸류에이션 평가를 통해 갖고 이게 가장 저렴한 거다 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내지는 이제 이게 좀 더 투자 매력이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좀 변경을 하셔야 되는 좀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아까 방금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를 내리는 거는 에코프로는 지금 숏스퀴즈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평가해서 옮긴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매도 잔고, 공매도 금액 잔고가 대략 막 5천억 됐을 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뭐 3천억 정도 됐을 때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나름 생각을 갖고 공매도 잔고가 얼마만큼 줄어드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공매도 잔고는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그것도 모르시니까 또. 왜 부으세요? 모를 수도 있죠. 에코프로 종토방에 가시면 매일 그거 이제 성실하게 올려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오후에 장 끝나고 한 5시, 6시 들어가서 에코프로 종토방에 들어가면 네이버 종토방에 종목 토론방에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네이버 종목 토론방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에코프로라고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그 공매도 잔고 일일 이제 수량을 계속 체크해서 올려주시는 착한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꾸 지금 3개 하시는데 5개 이상 하라고요. 맞죠? 웬만하면 좀 들어요, 좀. 이게 3개 하면 더 빨리 부자될 것 같거든. 네, 사실 맞아요. 저번 한 개 내가 좀 뭘 했잖아. 적어도 3개는 해야지 하니까 타협하신 거예요. 지금 3개로 지금 뒷부분도 3개더라고. 5개 이상 하십시오. 웬만하면. 그게 다 이제 이론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이제 포트폴리오하고 만들 때 위험의 분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변동성이 이제 몇 종목을 했을 때 일간 변동성이 줄어드느냐 하는 거를 이제 한 종목, 2종목, 3종목 이렇게 쭉 해갖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5개부터 많이 줄어들어요. 5개에서 한 10개 사이 정도, 대략 한 7개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크게 변동성이 이제 많이 축소되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3개는 너무 변동성이 크다고. 네. 다 그게 데이터 다 돌려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까는 얘기 아니고. 그래서 5개에서 10개 사이가 적정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웬만하면 5개 하십시오. 줄인 김에. 포홀, 아마 포홀 많이 더 올라갈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 들어서 이제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딴 것도 좋은 거 많으니까, 좀 발굴하셔갖고, 8종목 안에 하시든지 아니면 선대 소장님 종목을 하든 해갖고 한 5개까지는 좀 늘려보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좀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이회전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2 아이의 아빠이고 외벌이로 월 수입 400만 원 정도 되는 공사 관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활비에 아이들 학원비까지 생각하면 종잣돈 모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30살에 무지한 채로 주식을 시작해서 4억 원 넘는 돈을 상폐당해서 15년 동안 주식을 쳐다보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전 재산을 탕진하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처럼 사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빚은 없고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종잣돈 3천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전 재산입니다. 노후를 생각하여 욕심 없이 우량주라고 생각되는 삼성전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2차 전지를 사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잘못되면 안 되는 최후의 돈이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니까요. 서재영 대표님께서도 반도체가 괜찮다고 말씀도 해주셨고요.
지금이라도 다 정리하고 2차 전지에 좀 투자를 해야 될까요? 물론 수익률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지키는 것이 첫 번째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사이클 산업이라고 하는 반도체, 이제 시작이라는 2차 전지. 박순혁 이사님의 우문현답 기다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빨리 파십시오. 예, 삼성전자. 삼성전자 빨리 팔아갖고 네. 2차 전지로 바꾸셔야 되고요. 네. 일단은 이제 잘못 오해하고 계신 게 뭐냐면, 서재인 대표님 그때 이제 삼성전자 얘기하는 거 저도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맞아요. 저는 되게 자주 듣는데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어요.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실적이 보통 바닥일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에 한 뭐 30% 이렇게 이제 수익을 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라 하는 말씀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게 포트폴리오의 거의 전체를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예. 그래도 조금은 이거는 그냥 가져가 봐야 된다라고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예. 전체 포트에서 뭐 5% 10% 이런 느낌으로 사실 얘기한 거고, 맞습니다. 100% 몰빵하라고 한 적이 그렇게 없습니다. 하진 않으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곡해갖고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착각하고 계신 게 뭐냐면, 이제 우량주를 사서 장기간 갖고 가면 안전하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네. 제가 이제 그 대학 다니고 한 2000대 초반 이때만 해도 미국에서 가장 우량주가 이제 지금 애플 같은 위치에 있던 회사가 뭐냐면, 예. 제네럴 일렉트릭이었습니다. 예. 거의 망한 회사죠. 예. 그때 잭 윌치라는 이제 CEO가 있었는데, 경영의 신이었습니다. 저 대학 다닐 때도 그랬는데요. 예. 네. 그 베스트셀러가 여러 권 있었어요. 네. 다들 잭 웰치 뭐 열풍 불어갖고 잭 웰치 막 배우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지금 예.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거의 요즘에는 아예 언급조차 안 되죠. 한 10분 1초만 났을려나? 네. 그랬을 겁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우량주로 해서 10년, 20년, 30년 지나서 우량주 1위 없습니다. 네. 예. 부산에 이게 이제 동명목재라고 있었는데, 그 동명목재라는 회사가 원래는 삼성전자하고 대한민국 재벌 순위 1, 2등을 다투는 회사였어요. 그런 회사가 예, 있었어요? 예. 그게 1950년대입니다.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1970년대 이제 1등, 2등은 삼성전자하고 다투는 회사가 누구냐면 코롱이었습니다. 코리아 라일롱. 예. 그랬군요. 그때는 나일론이 성장 산업이었습니다. 네. 지금 코롱 누가 쳐줍니까? 삼성전자라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이제 지난 30년 동안 이게 이제 계속해서 성장했던 이제 우량한 회사라 해갖고 앞으로 30년 동안 또 그럴 보장이 없습니다. 재벌그룹, 대기업 망하는 거 순식간이에요. 그 나이브하게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이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해서 이제 할 수 있느냐, 성장해서 이제 계속 이제 회사가 커나갈 수 있고, 이 회사가 커나가는 거에 따라서 내가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좋은 회사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일단 이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메모리 D램과 2차 전지 시장 규모 추이. 네. 보시듯이 메모리 D램 시장은 죽었어요. 누워있잖아요. 앞으로 계속 저럴 거란 말입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우상향해서 치솟고 있는 게 2차전지 시장이잖아요. 25년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네. 2035년 되면 대략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시장 규모가 더 크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여기를 투자해서 가야죠. 이 안에서 종목을 찾으셔야 되고, 네. 3천이면 또 금액이 적은데 뭐 5개는 나누냐 이런 소리 할 것 같은데, 그래도 5개 이상 하십시오. 네. 한 종목 갖고 있는 게 더 위험해요. 5개 나누라는 게 좀 위험 분산하라고 나누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안전한 거지, 포트폴리오 느낌으로. 말씀드린 김에 이제 삼성전자 계속 이제 말씀 많이 하시니까, 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2018년에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저 때 화려했죠. 예. 저 때가 243억 매출에 59조 원. 예. 243조 원 매출에 59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었거든요. 네. 저 때가 최고였습니다. 저 때 다니셨나요? 네, 저 때 보너스 두둑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주가가 얼마였냐면은 최고치가 2018년 최고가가 57,000원이었어요. 네. 지금 72,000원이잖아요. 그 72,000원 가격은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일단 그거부터가 틀려 먹었다고 지금. 다음 두 번째 보면
이게 2018년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지금 5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 최고치를 한 번도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2021년이 가장 좋은 시절이었는데 그때도 51조 6천억이니까 최고치 대비해서는 한 7조 5천억 정도 부족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이 정체된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네. 과거에 삼성전자는 사이클을 이렇게 타면서 사이클 한번 타고 다음 사이클 고점일 때는 그 전 사이클 고점보다 훨씬 이익이 늘어나 있었거든요. 예.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이클은 여전히 타고 있지만 사이클을 타면서 우하향하는 사이클을 지금 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새로운 돌파가 없으면. 그게 지금 HBM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봐서는 착각이라고. 약하죠. 약합니다. 안 됩니다. 그거 갖고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더 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업황이 호황과 불황을 이제 거듭하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거는 사실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업황 자체가 이제 시장 자체가 좀 줄어들어 갖고 매출이 줄고 뭐 이렇게 그런 성장률이 좀 처지고 이건 문제가 아닌데 시장 점유율을 잃는 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지금 삼성전자는 전반적인 모든 사업부에서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어요. 보시면 일단 D램이 2016년 48% 하던 게 올해 1분기 42%까지. 낸드가 17년에 38.7에서 33.3% 떨어졌고 4%, 5% 가까이 떨어진 네. 거죠. 파운드리는 TSMC에 비해서 격차가 더 벌어졌고 인텔이 퀄컴, 아마존은 신규 고객사로 지금 맞아들였습니다. 스마트폰 사업에서 지난해 매출 100조, 점유율 20% 벽이 무너졌고 중국 샤오미에게 점유율도 잠시 내줬습니다. 지금 중학생들이 부끄러워서 삼성폰 숨어서 쓴다는 거 아닙니까? 큰 문제예요. 큰 문제. 지금 그 다음에 5G 쪽, 통신 장비 쪽에서도 미국 T-모바일, AT&T, 버라이즌 등 수준에서 연달아 고배를 마시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술 경쟁력을 뒷받침할 대규모 투자에서 밀린 결과다. 아, 암울한데요? 암울하다니까요. 제가 어제 성진TV에서 장지훈 사장 현대차 잘라라 그랬는데, 네. 삼성전자 잘라야 됩니다, 솔직히. 조직이 지금 심길전 해갖고 개혁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지금, 반도체 빅사이클, 반도체 하반기부터 좋아지는 능력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네. 주식시장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주면, 그 삼성전자 직원들이, 우리 주가가 계속 올라온 거 보니까 앞으로 괜찮아지려나? 하고 착각한다고. 예. 실제로 개혁해야 되는 타이밍에 개혁의 동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주가가 작살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3, 4만 원 가지고 이래야 삼성전자 사장부터 해갖고 직원들 다 모아놔서 이제 우리 지금 심각한 위기다. 너네들 잘리기 싫으면은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한 번 예. 있었잖아요. 오만전자로 떨어진 때 있었잖아요, 최근에. 임원들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주식을 사야 된다. 우리 주식이 이렇게 지금 주가가 낮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샀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착각 안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사장이 주식 사서 이게 호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월급 사장 주식 사면 호재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오너한테 쪼물이 당해갖고 어쩔 수 없이 산 거고요. 자기 사기 싫은데 오너가 주식을 사야 그게 호재입니다. 그렇죠. 오너가 자기 지분을 늘려야 호재입니다. 그렇죠. 이재용이 삼성전자 주식 지분을 늘려야 호재고 이재용이 늘리지 않으면 호재가 아니에요. 예. 비슷한 케이스가 이제 뭐가 있냐면 네이버가 그때 그 네이버 사장, 월급 사장이 이제 최수연인가? 하여튼, 그분이 이제 주식을 좀 샀어요. 그거 호재라고 해서 당일 며칠 올랐거든요. 그러다 네. 다시 떨어졌거든요. 안 된다고. 월급 네이버, 그 월급 사장이 주식 사갖고는 안 되고, 이혜진 그 의장이 주식을 사야 그게 호재라고. 그러네요. 예. 그것도 사진을 보면서 보고 싶습니다. 여튼 그 5만 원대 샀던 분들은 좀 지금 많이 수익권에 접어들었다는. 수익권에 접어들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 눈치 보여서 못 판다고. 그런가요? 팔면은 공시 나오기 때문에 함부로 네. 팔지도 못한다고요, 그게. 50대 빵순이님의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영어를 가르쳐 왔습니다. 2017년에 주식을 시작하면서 천직이라고 생각했던 강사 일도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수익이 좋았어요. 그래서 전세금으로 받은 3억 2천만 원을 CJ E&M에 몰빵하면서 2018년 초라고 하시네요. 투자 암흑기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삼성증권의 추천 종목이었어요. BTS와 엄청 관련이 있는 것처럼 쓰여진 레포트를 봤거든요. 작년에 이 주식을 1억 900만 원에 손절하고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 나신 거예요. 한 달 동안 수업도 안 가고 칩거했어요.
어쨌든 지금은 박순혁 작가님을 만나고부터는 2차전지 8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크게 물려있는 종목이 있어 고민입니다. 코로나 발생 전까지 신세계 인터내셔널로 그나마 좋은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코로나 터지기 이틀 전인가 또 엄청 몰빵을 해서 2억 원 정도가 아직 그 주식에 있고 지금 마이너스 65%예요. 물론 다른 종목들도 수익률이 나쁩니다. 예를 들어 오이솔루션 마이너스 78%, 한솔 홈데코 마이너스 58% 등등. 사실 너무 창피해서 몇 번 망설였는데 용기 내서 글을 올립니다. 원래 나이 50에 은퇴하고 남편하고 한국에서 6개월, 외국에서 6개월 살자고 했는데 나이 50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 불나방 같은 성격이라서 저도 좀 변하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사실 한동안 주식에 일부러 눈도 닫고 귀도 닫고 지냈어요. 너무 손실 금액이 크고 많다 보니까 손 쓸 수 없어서요. 엄청 욕을 먹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용기 내서 이사님께 질문 드려봅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크게 손실이 있는 주식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에 쓰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두렵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진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인생에 후회도 별로 없는데 주식을 시작하면서부터 인생이 꼬인 듯합니다. 손절에 관한 지난 방송들을 봤음에도 다시 한번 굿 어드바이스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50대면 이제 은퇴하고, 이제 한국에 6개월, 외국에 6개월. 그 생각도 버리십시오. 아,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 이 마음을 버려야 되는군요. 한때 주식해서 돈 이제 버셔갖고, 이제 일하기 또 싫어지고 뭐 그런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보면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그 코로나 장 이후에 되게 많이 주가도 많이 오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때 그 해외 주식에서 또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코인 같은 거 해갖고 이제 뭐 20억 벌어갖고 직장 그만두고 이제 전업해 이러면서 이제 좀 그 여유 이제 만만한 여유로운 생활을 좀 꿈꾸고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예. 그런 분들 다 심각한 병 걸린 겁니다. 세상에서 병 중에서도 가장 큰 병에 걸린 겁니다. 그게 무슨 병인가요?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성철 스님 말씀이신데 네. 병 가운데 제일 큰 병은 게으름병. 게으름병. 예. 모든 제약과 타락과 실패는 게으름에서 나온다. 네. 게으름은 편하려는 것을 의미하니 그것은 제약의 근본이다. 아, 결국 없어지고 마는 일 살덩어리 하나 편하게 해주려고 온갖 네. 제약을 다 짓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은퇴해갖고 편하게 지내고 싶다는 거잖아요. 네. 그 생각도 버려야 돼요. 네, 이 예. 살덩어리 하나 편하게 해주려고 하지 말자. 예. 어차피 100살 되면 다 이제 썩어 문드러질 살이에요. 예. 그거 편하려고 해갖고 뭐합니까, 그거. 너무 공감돼요. 사실 이거 예. 어제 선태희 소장님과 함께 라방 하시는 거 볼 때도 봤는데 다시 한번 이 사연과 함께 들으니까 예. 너무 확 와닿았어요. 예. 네. 주식해서 돈 벌면은 이제 그게 되게 해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그런 경우예요. 돈 벌어갖고 천직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갑자기 무의미한 생각이 들어요. 네. 주식해서 내가 하루에도 뭐 몇 천씩 막 버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루하루 살면서 애들 가르치고 이러고 있지 하는 현타가 오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마구니가 끼는 거거든요. 그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주식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마구니가 뭔가요? 그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마구니? 예. 그 악마 같은 겁니다. 네네. 마귀 같은 거군요. 마귀가, 네.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악마, 마귀, 뭐 이런 겁니다. 그 네. 마구니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제 그게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식 하는 거 하고, 이제 열심히 일하는 거 하고는 항상 구분해서 가셔야 된다는 말씀 네. 드리는 거고, 주식은 어디까지나 보너스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여기서 잘 살면은 이게 내 또 여유가 생기는 거니까, 예. 그 여유 갖고 뭘 해야 되냐 하면, 양심에 어긋나게 돈 버는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주식을 통해서 내가 이제 벌어놓은 이제 여유 자금이 있으면 내가 양심을 팔고 그 양심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될 필요성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내가 돈이 하나도 없고 쪼들리고 이러면 뭐 사기를 치든 거짓말을 하든 돈을 벌긴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애들 이제 공납금도 내야 되고 이제 당장 먹을 끼니가 없고 하면 양심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어갖고 와이프 갖다 주고 애들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의 이제
의무고 덕목이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거 이제 잘 안 해갖고 와이프가 대신 많이 벌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양심적으로 살았지만 사실 와이프한테 좀 미안하긴 하는데 반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양심 팔아갖고 그걸로 이제 생활하는 이런 이제 뭐 여의도의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 보면 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도 들지만 예. 한편으로는 그분들한테 좀 연민의 마음도 많이 느낍니다. 그분들이라고 자기 좋아서 그러겠습니까? 다 자기 집에 이제 그 아들, 딸들, 그 와이프 이런 거 생각해갖고 어쩔 수 없이 자기 양심 팔아갖고 이제 사기쳐갖고 고객들 이제 뒤통수 치고 사실 돈 벌어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거 하면서 자기도 사실 뭐 마음에 걸리고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좋아서 그러는 건 아닐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가위로 벌어둔 돈이 있으면 예. 그러면은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안 할 수 있잖아요. 좀 덜 벌어도 되니까. 과연 그럴까?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좋게 생각하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주식해서 왕창 벌고 이래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노동 이제 의식이나 이런 거 이제 일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이나 행복 이런 거가 사라지면 안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면 안 되고 그렇게 빠지게 되면 그게 마구니로 빠져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종목 이제 예. 얘기하시는데 요거를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 쭉 드렸지만 이제 다른 각도로 또 피터 린치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Know what you know, own and know why you own it.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것을 왜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지금 이제 질문하시는 분은 왜 갖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지금 모르시는 모를 거예요. 알았다가 잊어버리신 걸 수도 있고요. 예. 처음에 그냥 대충 이제 누가 추천해 주는 거 듣고 샀으니까 네. 내가 그거를 이제 그 주식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샀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도 사실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팔아야죠. 파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단추가 이제 잘못 깨면 처음부터 풀고 다시 깨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미 단추를 내가 한 10개를 잘못 꼈다고 해갖고 그 아까워가지고 그 단추를 못 풀면 다음 진도는 못 나가거든요. 예. 그 10개가 11개, 12개 되기 전에 다시 다 풀고 처음부터 다시 채우는 것밖에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해가 얼마가 났고 이제 뭐 갖고 있는 기간이 얼마가 됐든 관계없이 처음에 잘못 단추를 깨시는 거니까 다 원상복구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고 그때 이제 마음에 이제 되게 장애물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이게 손실이 크게 나면 이게 빨리 복구하고 싶거든요. 예. 3개월, 6개월 만에 복구됐으면 좋겠거든요. 네.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3년을 끌고 와서 지금 3분의 1토막이 난 거면 다시 3년에 3배가 올라가고 복구를 하셔야 되고 3년도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쵸. 5년,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처음에 사실은 잘못을 안 해야 되고 근데 처음에 잘못해갖고 이렇게 이제 이게 잘못이 깊어져서 그게 손실폭이 커졌다고 하더라도 그 손실폭을 만회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따박따박 다시 해서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길게 보고 이제 복구하는 방법밖에 없고,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려면 예. 더 열심히 일해야죠. 아, 일을 더 열심히 예, 해서 예, 그 노동소득을 소득으로. 통해서. 예. 노동소득을 통해갖고 돈을 더 벌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절약해서 써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돈이 좀 더 남을 거잖아요. 예. 그 돈을 적금한다고 생각하고 주식을 좀 더 사고 그렇게 해서 해야 시간이 단축되고 하는 거지. 그냥 넣어놓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노조가 터지듯이 갑자기 3분의 1 토막이 났던 주식이 상한가를 13일 연속 가갖고 13일 예. 그래서 이제 한 방에 다 만회될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주식시장은 말씀드렸잖아요. 악마의 발명품이에요. 네. 천사처럼 그렇게 갑자기 구원해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피터 린치 말씀. There's no shame in losing money on a stock. Everybody does it. 주식 투자해서 돈 잃었다고 창피하게 생각할 게 아니다. 모두 그렇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그 선딘TV에서 그 포트폴리오 공개했는데. 예, 봤습니다. 3개 마이너스도만. 나도 7개 중에 3개 마이너스도만. 네. 아니, 나도 그런데, 네. 뭐 여러분들도 오죽하겠냐고. 당연한 겁니다. 주식 투자하는 과정에 있어서
손해보는 종목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받아들여야죠. 배터리아시도 그렇다니까요. 네. 아, 근데 수익이 정말 엄청나게 나셨어요. 계속 벌 때마다 또 추가로 매수하고 하셔가지고 놀랐습니다. 예. What is shameful is to hold on to a stock or worse, to buy more of it when the fundamentals are deteriorating. 진짜 부끄러운 거는 기업의 펀더멘탈이 지금 약해지고 있는데 그 주식을 더 사는 거다. 더 물타기. 들고 있고, 물타기를 하고 더 들고 있고 더 사고 있는 거다. 네. 그게 부끄러운 거다는 거죠. 부끄러운 짓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사실 문제가 저분은 이게 펀더멘탈이 약화되고 있는지 좋아지고 있는지도 지금 모를 거예요. 그거는 더 문제예요, 사실. 네. 예. 근데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공부해서 알고 봅니까? 펀더멘탈이 나빠지고 있는데 그거를 끈질기게 들고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카카오가 대표적으로 그런 겁니다. 네이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똑같아요. 파셔야 된다고요. 답이 있잖아요. 피트리치가 팔으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펀더멘탈이 약해지고 있다. 기억하시고요. 예.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건 관계없어요. 기다리면 되고. 음. 펀더멘탈이 강해지면 주가가 떨어질 때 오히려 더 사야 되는 거고, 펀더멘탈이 약해질 때 주가가 떨어지면 팔아야 되고, 펀더멘탈이 약해질 때 주가가 올라가면 더 열심히 팔아야죠. 예.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빨리 파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이분 그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이너스가 너무 커서 뭐 마이너스 80% 가까이 됐고 마이너스 60% 뭐 다 이게 기본이시라. 예, 인정사정 네. 볼 것 없이 당장 파십시오. 그러니까. 싹 다 팔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예. 연세 어떻게 되시죠? 연세가 50대. 50대면 충분하죠. 네. 아직 절반 남았습니다. 예. 더 열심히 일해서 이제 돈 많이 버실 생각하시고, 네. 은퇴는 꿈도 꾸지 마시고,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수익이 좋으신 분 같으니까 예,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40대 블랙다이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평범한 직장남입니다. 앞으로 종년이 12년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자가 아파트에 거주 중이며 퇴직 후에는 주택을 구입해서 노후를 보낼 생각으로 작년부터 적금을 월 300만 원씩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안정적인 종목의 장기 주식 투자와 적금 사이에서 고민을 하던 중에 2차전지에 대한 내용을 접하고 8대 종목에서 몇 개를 골라서 월 300만 원씩 10년 정도를 사 모아야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10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이라서 LG화학이 가장 끌리기는 하고요. 현재 6천만 원으로 3개 종목 윤성, LG화학, 에코프로비엠을 균등하게 매수해서 아주 살짝 플러스인 상태입니다. 저의 이런 상황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일단 또 세 종목이잖아요. 5개 이상 하세요. 좀 웬만하면. 네. 2개 더 사시고. 일단 5개로 늘리시고. 예.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 매달 이제 적금 붙는 느낌으로 이제 예. 사신다는 거니까 그 방법 좋은 것 같고요. 예. 다만 종목만 조금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5개에서 한 10개 사이 정도로. 일단 최소 5개 이상 하십시오. 3개는 예. 적습니다. 네, 그 말씀 드리고, 뭐 종목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예. 이런 종목에서 2개의 종목 정도 더 추가하셔가지고 예. 하시면 예. 될 것 같고요. 방법은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로로로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작년에 선대인 소장님을 알게 돼서 마이너스 주식 다 손절하고 2차 전지 종목 수익률이 90% 정도입니다. 축하합니다. 종목은 선대인 소장님 추천 종목으로 많이 있고요. 장사를 하면서 매월 250만 원씩 적금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대출받은 것을 올해부터 상환해야 돼서 적금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적금을 깨고 주식에 더 투자를 해야 하는 건지 고민입니다. 지금 더 투자하려면 이미 많이 올라버린 주식을 사야 하는데 주가가 최근에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요. 당장에 살만한 주식이 없어서 적금을 깨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투자는 최소 기간이 제가 몇 년이라고 그랬죠? 최소 기간이 3년 이상이죠. 예. 지금 그 돈 갚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올해부터 상환을 하셔야 된대요. 예. 그러면 3년 못 갖고 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같은 적금으로 이렇게 대신해서 투자를 예. 하는 거지만 상황이 다르죠. 상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 상환할 금액은 예금하셔야죠. 적금하셔야죠. 적금하셔야죠. 이게 변동성이 없어야 되니까. 네. 이게 이제 상환이 뭐 6개월, 1년 이렇게 뒤에 앞두고 있는데 네. 그걸 내가 주식 투자해서 불려갖고 2배로 뻥튀기 해서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나머지 또 반은 남으니까 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건데 예. 달콤한 꿈을 꾸시는 건데 계속 그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 그랬으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6개월도 그럴 예, 거예요. 예, 이렇게 예. 생각하신 것 그렇게 같아요.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거는 도둑놈 심보고 네. 반대로 6개월 동안 계속 마이너스 날 수 있다니까요. 주식이. 맞아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3년 이상 갖고 갈 수 있는 여유 자금을 갖고 주식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야 마음 편하게 이제 길게 갖고 갈 수 있고, 중간에 떨어지면 더 사기도 하고, 네. 오르면 좀 일부 정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상한 기간이 딱 정해지고, 그게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임박해 있는 거는 주식 네.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크게, 손해 많이 보는 이제 그 투자할 때, 이제 손해 많이 보시는 분들이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네. 전세금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 저도 손해 그 많이 얘기 봐요.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전세금 받아갖고 벌리고 싶으니까. 네. 2년이잖아요. 2년이잖아요. 예, 욕심내고 그걸로 주식하다가 네. 망하는 케이스 내가 많이 봤다니까요. 저 그걸로 이제 힘들었던 분이 이제 예.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분이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던 분인데 예. 그때 전세 자금으로 한 7, 80%까지 대출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5억짜리 전세를 들어가면서 한 4억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주식 투자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아니라고 예, 생각했어요. 그거 달콤하게 생각할 때 이거 굴려갖고 해서 이제 2배 해갖고 전세금 주고 또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게 마음대로 되죠. 그 돈 반토막 됐습니다. 예. 이게 시한이 정해져 있으면 네. 마음이 조급해져요. 시한이 정해져 있으면 이게 이제 2년 있다가 뭐 이렇게 갚아야 되는 거면 내가 좋은 주식에 사서 막 대략 10%, 20% 오르면 일단 챙겨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갚아야 되니까. 팔 길이 있다고. 네. 팔아놓고 보면 10%, 20% 먹고 팔았는데 더 올라가잖아요. 되게 예. 속상해. 속상하지. 그냥 쭉 갖고 있어갖고 이거 있었으면 야, 따블라고 더 좋았을 텐데. 뭐 이런 네. 생각하면서 이거 말고 다음 후발주 찾아볼까. 해서 후발주 찾다가 거기서 물렸다고, 그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한 3년 이상 길게 갖고 있으면 돈을 갖고 주식을 하시고 그 이하의 기간에 써야 될 이제 용도가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주식하지 말고 얘기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 말씀 꼭 로로로님이신데 로로로님 우리 박순혁 이사님 말씀 들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